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방역 인력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진료소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도 공무직 공무원이란 이유로 코로나19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의 한 선별진료소, 이른 아침부터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찾아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돼 선별진료소 운영이 계속되면서 치매센터나 정신센터 등 다른 부서에서 일하던 공무직들까지 선별진료소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일부 공무직들은 사무보조원으로 채용됐지만 간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순번제로 돌아가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까지 맡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근무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수당인 월 5만 원의 의료 업무 수당을 지급하고 별도의 위험 수당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직 간호사들은 코로나19 수당인 의료 업무 수당뿐만 아니라 위험 수당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검체 채취 등 공무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원래 업무와 함께 부차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누구는 위험수당, 코로나19 수당을 받고 저희는 못 받는 현실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무직으로 뽑혔다는 이유로 의료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간호사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제가 사무직만 하면 몰라도 이제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까지 하고 간호사 업무를 시키면서 간호사 경력 인정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MBC 취재가 시작되자 순천시는 공무직에 대한 방역 대응 수당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무원들의 감염병 대응 의료 업무 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비상근무 수당은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공무직들은 올해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목포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시민 전수검사를 결정했다가 일단 검사량을 대폭 확대해 일상 속에 숨어있는 감염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시 동명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코로나19 검사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에 목포시 23개 동마다 검사소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인구가 많은 오감동, 부흥동, 부주동은 13일과 14일 양일간, 나머지 지역은 하루씩 검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당초 목포시가 발표했던 전수검사 대신 밀접 접촉자, 유증상자, 타지역 방문자 등 희망자 우선 검사로 진행됩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너무 많은 검사 건수가 나올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숨은 환자를 찾아내서 감염원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확산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할 때 위험도를 따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방역당국은 판단했습니다. 목포시 계획대로 민간 검사에 의지할 경우 오미크론 변이 여부 확인이 늦어질 거란 지적도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무안군도 목포 생활권인 남학과 오룡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전수검사에 나서는 등 목포시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감염된 뒤 친구에게로 또다시 친구의 친구에게 감염이 확산되는 등 백신 미접종 세대마저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각종 학원은 자율적인 휴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무증상으로 보이지 않는 감염이 크게 늘면서 방역당국은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더 오래 멈춰 있어야 할 수도 있다며 방역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조직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순천만 국가정원과 동천 공사 현장을 살펴보는 등 박람회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박람회 운영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미래정원 조성 등 10개 사업에
168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2026년 여수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여수시가 범시민 준비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여수시는 시민 역량 결집과 실천운동, 대내외 홍보와 관람객 유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200명의 범시민 준비위원회 위원을 오는 28일까지 개인 신청과 기관 단체 추천을 통해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세계 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란 주제로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돌산 진모지구와 도서지역 일원에서 국제 행사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수 음파교회 세습 논란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 헌금을 횡령해 실형을 받았던 장로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 중책을 맡고 정작 문제 제기를 한 간부들은 교회에서 쫓겨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여수 음파교회는 지금의 지상 5층짜리 건물을 짓는 새성전 신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사건축위원장을 맡은 장로 A씨가 시공사 대표이사로부터 헌금 2억 1천만 원을 받은 뒤 횡령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간부들은 진상조사를 시작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장로에 따르면 담임 목사 B씨는 간부들이 A 장로를 고발하자 교회 안정을 위해서라며 새성전 신축공사 관련 문서를 파쇄하고 소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당신들이 했냐며 회의도 참석하지 말고 예배에도 오지 말고 모든 직책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구성원 60여 명은 반강제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출교당했던 A 장로는 아무렇지 않게 여수 음파교회로 돌아왔고 교회 재정에 관여하는 시무장로라는 중책까지 맡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해에는 예장통합교단지부인 여수노회 부노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목사는 선거에 A 장로가 단독 입후보하자 일부 노회원들이 해당 장로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며 결국 탈락하긴 했는데 출마 배경에 대해 말이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교단 소속 교회가 후임자를 세우려면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음파교회가 세습을 위해 A 장로를 내세워 노회를 포섭하려 했다는 겁니다. 음파교회는 수차례 해명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음파교회의 세습 가능 여부는 오는 봄에 열릴 노회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저희 여수 MBC의 세습 논란 연속 보도와 관련해 음파교회 담임 목사 A씨가 세습을 강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목사는 새벽 예배 설교에서 MBC 보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잣대로 보고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반동성애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항상 표적이 되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을 축복세로 생각하고 인내하자며 세습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A 목사는 MBC의 해명 요청에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대선 완주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 기획한 신년 특별 대담에 출연한 안철수 후보는 설을 전후에 3강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며 정당이나 후보 간 단일화에 나서지 않고 대선을 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특별 대담은 오늘 오후 5시 10분 광주 목포 여수 MBC TV와 유튜브를 통해 동시에 방송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이 차질을 빚었는데요. 아프리카의 주요 항만을 연결하는 신규 노선의 컨테이너선이 광양항에 기항하면서 새해 물동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항 서부 컨테이너 터미널 내 3단계 1부도 머스크사의 4,600TEU급 컨테이너선이 접안해 컨테이너 화물을 분주히 적재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앞으로 주 1회씩 광양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항만들을 거쳐 메나, 로네 등 서아프리카의 주요 항만에 기항하게 됩니다. 광양항은
최상의 위치에서 일본과 중국의 항만들에서 유럽 미주 가는 화물들을 집하해서 이곳에서 대형선으로 옮겨 실을 수 있는 천의 조건을 갖고 있고요. 이번 신규 원양 서비스 개설을 통해 광양항에는 연간 2만 TEU의 신규 물동량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난 해말 기준 광양항에 기항하는 전기선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모두 81항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물동량 감소 추세 속에서 원양 항로가 주간 2항차나 줄어든 상황을 감안하면 단비 같은 전기선 기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아프리카, 유럽, 미주, 동남아, 미국, 일본 등 신규 항로를 개척함으로써 많은 화물들이 우리 쪽에 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런 항차와 항로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공격적인 해상 물류 마케팅을 통한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선언한 여수광양 항만공사. 이번 아프리카 신규 노선 기항이 시작점이 돼 2022년 새해 목표한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220만 TEU 달성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양시 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광양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서에는 양 기관의 인사교류,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주민 참여를 통한 지방 분권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